네, 먼저 이제 더스트맨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감독님들, 배우분들 가벼운 인사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안녕하세요. 오늘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 많이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 연출 김나경이라고 합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누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스트맨에서 도준을 연기한 강기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낮에 언론배로 시사하고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그때보다 카메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재밌는 대화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스트맨의 모아 역을 맡은 배우 신달기입니다. 오늘 진짜 카메라가 되게 많네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GV 시간 좀 기니까 재밌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스트맨에서 태산 연기한 배우 우지현입니다. 이렇게 또 어쩌면은 개봉보다 미리 먼저 이렇게 빠르게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좋은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보신 분들 다 이제 카톡방에다가 질문 많이 해주셔야 제가 덜 힘들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먼저 감독님한테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캐릭터 이름의 설정 그리고 시나리오 쓰실 때 캐릭터 이름들이 어쨌든 태산과 모아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걸 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정말 1.05 이렇게 19를 쓰고 나서 더스트맨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제로 왠지 모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로부터 이제 먼지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먼지랑 모아와 태산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먼지모아 태산이라는 제목을 부제로 붙였었는데 그 시나리오를 배우분들도 아마 그 제목 보셨던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왔던 이름들이에요. 모아와 태산은. 근데 이후에 이제 제목을 두 개나 가져가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더스트맨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지로 정해서 이렇게 완성된 영화를 관객분들께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분들 어쨌든 이 영화를 선택하셨고 영화에 출연하셨잖아요. 그 선택의 이유 혹은 연기하면서 이거는 내가 꼭 해야겠다라고 했던 지점들이 있으시면 하나씩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두 가지의 큰 설정들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다른 영화들과 좀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홈리스 생활을 하는 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스트 아트라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분야를 이제 영화에서 함께 소개한다는 점이 이제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었고, 그리고 연기하면서 조금 지켜가고자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태산이 좀 너무 우울함에 한없이 잠겨있는 사람처럼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역시 비슷한 이유였는데 일단 소재나 태산 인물들의 배경이 다른 영화에서는 보지 못했던 배경인데 그거를 뭐 되게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시선으로 그려낸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또 다른 보지 못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던 것 같고, 모아는 저한테 되게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첫 성인 연기이기도 했고 그냥 첫 장편 영화이기도 했고, 그리고 되게 제가 여태껏 해왔던 인물들이랑 결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많이 명랑하고 밝고
되게 오지랖이 넓고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들인데요. 일단 먼지 영화는 본 적이 없었고 먼지를 메인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때도 18년도 한창 미세먼지가 이슈였고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이유로 홈쇼핑에서 마스크를 팔고 있을 때였는데 예, 이걸로 영화를 찍는다고? 그래서 첫 번째로 재밌었고 두 번째는 감독님이 저한테 그 부탁해주신 캐릭터가 이걸 왜 나한테 왜 부탁하셨을까? 그것도 궁금했어요. 어떤 지점일까? 나에게서 어떤 걸 보고 이 인물을 맡겨주셨을까? 그래서 일단 배우 입장에서는 감독님이 믿어주신다면 자유롭게 또 해볼 수 있는 용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해보지 않은 톤의 캐릭터이기도 했고 그래서 예,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 먼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채팅방에 먼지는 어떤 성분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미술팀의 노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네, 미술팀의 노고에서도 정말 박수를 드리는 바입니다. 대부분 밀가루나 전분가루, 황토가루 이런 친환경적인 먹는 위주로의 가루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신달기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배우님의 연기를 거의 처음 보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동화라는 작품도 봤었고 근데 매번 고등학생 역할을 하시다가 성인 배우, 성인 역할을 하게 된 소감 혹은 앞으로도 어떤 연기를 보여주고 싶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성인 연기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 더스트맨을 찍을 당시에 20살이었거든요, 딱. 그래서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겨울에 찍게 됐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아직은 애스럽게 보이는, 어려 보이는 습관들이 많았는데 그걸 덜어내는 작업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은 얘기인데 이제 조금 밝은 인물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제가 갖고 있는 얼굴에 갖고 있는 반항기를 많이 덜어내는 것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나경 감독님께 질문 드리자면 촬영 컨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어떻게 촬영이 되었고 그림의 작업들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 감독님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스타트라는 소재를 처음 이야기에 넣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마음이 좀 어려웠던 상황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먼지 낀 트럭 뒷면에 기도하는 손이 그려져 있는 그 더 스타트 그림을 우연히 봤어요. 그리고 그때 그 그림을 보면서 되게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나리오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스타트를 그리는 주인공이 나오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먼지라는 속성과 연관시켜서 먼지처럼 부유하고 거처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떠도는 삶을 사는 인물을 자연스럽게 주인공으로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먼지 더 스타트로부터 시작한 영화라서 먼지라는 영화의 컨셉이 그렇게 정해졌던 것 같고 더 스타트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영화에 더 스타트 작가분이 두 분이 참여하셨어요. 한 분은 이자윤이라는 작가분이시고 한국에서 동양화 쪽을 전공하셨던 작가분이시고 그리고 제가 그 처음 봤던 더 스타트 그 그림을 그리셨던 러시아의 더 스타트 아티스트 프로보이 닉이라는 작가분이신데 그래서 두 분이 함께 작업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떤 그림을 그릴지부터 같이 결정을 하고 그 스케치들을 주고받으면서 수정을 해나가고 그리고 그 그림을 이제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네, 그리고 또 배우분들이 그려야 하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먼지 위에 좀 더 효과적으로 보일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배우분들께 지도해 주시기도 하셨고 네 그렇게 그림을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주영 배우님 그 카톡방에
그 영화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이지만 수영, 지지를 키우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 얘기하자면 더티 섹시, 클린 섹시라고 불렸다고 하던데 그 인터뷰를 통해서 봤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그 영화 중간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제가 그 영화 구간을 나눠서 이제 수염을 기르고 있는 상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목욕하고 씻고 나서의 상태가 있고, 뭐 또 다른 상태가 있는데, 그거를 편의상 연출부에서 더티 섹시 세팅 또는 이제 클린 섹시 세팅이라고 부르는 거를 이제 찍고 있는 중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이제 이 영화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섹시구나 라는 생각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달기 배우랑 어떤 애칭이 있으셨는지 여쭤봤는데 두 분이 애칭이 있으셨는지. 그 달기 배우님이랑 도준 배우님은 도준이랑 뭐하라고? 아니 근데 그 당시 촬영장에 찡을 엄청 많이 불렀어. 찡을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도준 찡, 달기 찡, 모아 찡 이렇게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네, 앞으로 강기로 배우의 매니저 할 사람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음악과 VFX가 적절하게 태산의 심리를 잘 드러낸 듯합니다. 감독님의 소감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은 여긴 거죠? 네네. 매니저를 하실 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음악과 VFX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인데 딱 말씀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악은 조현영 음악 감독님이시라고 저랑 단편 영화 같이 작업했던 감독님이랑 이번에 처음으로 장편 같이 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태산이란 인물이 워낙에 표정이 없고 또 말수도 적다 보니까 그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캡처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감독님께 비록 이 장면이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안 될 수 있더라도 감정적으로는 납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태산의 감정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면 안에서 그 영화의 음악을 부탁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VFX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러스트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저희에게 무상으로 협찬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먼지 파티클 같은 거 하나하나 그렇게 날려서 하는 VFX가 정말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되게 공들여서 수정도 여러 번 해서 그렇게 작업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강기로 배우님 말하고 싶으시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기를 하셨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으셨을 테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두준이라는 배우 캐릭터가 홀로 떠난단 말이죠.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으신지를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사실 어떤 한 명의 어떤 개성인데, 이제 장애라는 어떤 이름이 붙으면서 조금 어떤 보통 사람과 다른 분류로 나누어진다는 것도 조금 이 인물을 연기하는 입장에서도 좀 아쉽고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관객분들이 이 도준이를 볼 때, 그리고 연기한 저를 볼 때, 이 캐릭터가 나서 이 영화에서 어떤 웃음 코드나 좀 어떤 기능적인 역할로 보여지면 어떡하나라는 경계도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처음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고, 보는 사람이 어쨌든 저는 진심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도 이 캐릭터가 감독님이 갖고 계셨던 명확한 레퍼런스가 있었는데요.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을 볼수록 처음에는 물론 이제 어떤 장애 정도나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하려고 참고서만 봤는데, 이 인물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한테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준이에게 가져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 나름 자유롭게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진심으로 이 캐릭터를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강기루 배우 매니저 할 사람께서 밥 한 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신다기 배우님한테 질문할게요. 제가 지금 물어보면 당연히 아, 거꾸로서 예. 말씀 못 하실 테니 네네. 네. DM 주십시오. 네, DM을 주시면 밥 한 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신달기 배우님께서는 그러니까 모아 저는 이 영화 볼 때 모아의 캐릭터를 다 보여주는 대사가 그 추운 날에 이제 아저씨 오늘 춥겠다 하는 대사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신달기 배우랑 모아의 캐릭터를 다 보여준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때 어떤 감정으로 연기하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그때는 모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제 3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아저씨 춥겠다 하고 모아가 걱정하는 그 순간에 모아는 그래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있고 그 차이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모아와 태산의 네. 그게 아니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태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자면 그 모아가 그 CDP를 주잖아요. 그리고 음악을 모아가 선정해서 줬단 말이죠. 네. 근데 어떤 연기를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이런 노래 듣고 싶다라고 했던 게 있었을 것 같아서 네. 어떤 음악이 생각나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관객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아주 긴 시간을 제가 음악을 안 듣다가 듣는다고 할 때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라고 사실 생각해 놓은 것은 없었고요. 이제 그 당시에 설정상 듣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는 정해져 있기는 했었어요. 이제 그 노래는 나중에는 이제 편집해서 조금 이제 바꾸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조금 다른 얘기를 이제 그 좀 전에 달기 배우님 얘기해서 첨언해서 하고 싶었던 거는 그 모아라는 인물이 이제 태산하고 만날 때 이제 배우인 제가 그리고 태산을 연기하고 있는 제가 느끼는 바는 그 모아가 태산한테 해주는 행동들이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바라볼 때 동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들이었죠. 근데 신달기 배우님이 만든 모아라는 인물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취향이 맞는, 어쩌면 말이 통하는, 아니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있고 그 나누는 것 자체를 너무 즐거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어서 태산한테는 이제 굉장히 어떤 종류의 그 싱그러움과 어떤 생의 새로운 의지를 이제 조금씩 가져볼 수 있게 만드는 단초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음악 소개를 음악은 아까 비슷한 질문을 받긴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고 하면은 그 예전에 그 레미제라블의 넘버들을 들어보면 엄청 되게 감명 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네. 네. 티끌님께서 재개발 때문에 빈 상가를 태산과 도준이 돌아다닐 때 카메라가 계단을 거쳐서 먼지처럼 부유하는 느낌으로 찍을 때가 있는데 의도하신 건지 감독님께 묻겠습니다. 먼지처럼 부유하도록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봐주시니까 좋은 의미가 되는 것 같아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먼지를 잘 보여야 되는 조명과 그리고 촬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확실히 먼지라는 존재가 정말 빛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아서 저희 조명 감독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틴들 현상이 이제 시각화돼서 보여지는 그 장면 있잖아요. 태산이 누워 있는데 공기 중에 먼지가 떠 있는 걸 이렇게 보는 장면. 네, 거기서
빛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먼지도 이제 이 재질에 따라서 보이는 먼지가 있고 안 보이는 먼지가 있어서 아예 그런 것도 테스트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를 앞으로 강기루 배우가 매니저 할 사람님께서 저를 굉장히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강기루 배우님 오늘 스타일 굉장히 좋으시고 앞가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네, 촬영할 때 이게 겨울에 찍은 영화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추웠을 것 같은데 배우분들과 감독님도 어떠셨는지,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없을까요? 네. 이전 배우님, 신당 배우님, 네. 감독님이 그래서 모두에게 내복을 주셨어요. 네, 빨간 내복이었나요? 아니요, 검은 내복이었고 아이패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계속 꺼져서 아이패드에 붙이는 핫팩을 붙이고 했던 기억이 나죠. 그 정도로 추웠다. 이제 핫팩을 붙이는 방법을 터득했죠. 저는. 내복 못 받은 것 같은데. 강기루 배우님 못 받았어요? 주셨어요. 아,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어요. 그 목폴라인데. 그게 종류가 다 달랐었어요. 히트텍도 이게 히트텍이라고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그 검정색 네이랑 맞아요. 뭐그 되게 다양한 종류로 갖고 왔어요. 그거를 크리스마스 때 줬다는 거는 크리스마스 때 촬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촬영은 크리스마스 한참 전에 시작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새해 선물도 줬어요. 새해도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새해. 되게 추웠고, 네. 정말 추웠어요. 제가 기억하는 촬영들 중에 가장 정말 추운 곳. 정말 추운 곳. 정말 추운 곳 기억. 되게 많이 추운 곳. 네, 여러분 정말 온 곳이라는 영화도 개봉하고 있습니다. 강기루 배우님이 나오시는. 네. 특히나 저희는 땅바닥에 누워있는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냉기가 생각보다 심했어요. 그리고 치킨도 먹고 그런 다 식어가지고 어쨌든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스스로 속이는 순간들이 많아가지고 그건 뭐 저희 몫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고충이 있었고, 그리고 분장을 그 옆에 여관 모텔 방을 잡아가지고 분장을 거기서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몇몇 배우들이 그 분장실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스태프들이 한참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욕을 하더라. 근데 다른 스태프. 제가 분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도 안 나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정말 나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이패드가 얼 정도니까. 네네. 근데 그 메이크업 방에 저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 같이 있었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아니 강기루 배우님이 굉장히 인내력이 출중하시고 그런데도 선천적으로 너무 추위를 많이 타는 타입이고, 그리고 진짜 추우면은 아무 생각을 못 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달기 배우님도 옷이 너무 얇았어요. 많이 껴입기가 좀 힘든 스타일이 많아서. 맞아요. 네. 타이트한 옷인데 그 안에 4겹을 입고 촬영을 했고 양말도 3겹을 신고 했었죠. 네, 감독님 죄책감은 없으셨는지. 정말 안 그래도 그 점이 너무 미안하고 그 촬영 현장이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지 날리고 춥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태프들, 배우분들 만나뵐 때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네. 죄송하지만 또 그 점이 너무 감사해요. 끝까지 그걸 추위를 다 견디고, 저도 그래서 사실 저도 너무 추워서 중간에 나도 추운데 이거 스태프들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도 어쨌든 저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이 이렇게 지켜주고 계셔가지고 같이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마이크 잡은 김에 그 세 분의 배우를 캐스팅할 때 하시게 된 지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태산 배우님 먼저 말씀드리면, 우지원 배우님은 정말 강한 느낌도 있으면서 또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그런
다양한 얼굴을 갖고 계신 배우분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정확하게 연기를 하시는 배우분이셔서 제가 촬영 때 정말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태산이라는 인물이 워낙에 정말 표현되는 바, 또 표정도 없고 말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연기를 어떻게 잘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진짜 연기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산 대사가 또 특히 좀 시를 읽는 것 같은 문어체 같은 대사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되게 유려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달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정말 항상 모든 촬영장에서 모든 날마다 다 항상 궁금하게 했던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장면은 어떻게 읽을까, 어떻게 연기할까, 무슨 표정으로 그런 게 항상 궁금하게 만들었던 배우분인 것 같아요. 오늘 갖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다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너무 멋있었고 모아에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준 배우님 같은 경우는 우리 기루 배우님 같은 경우는 기루 배우님은 이제 본인이 태산보다 동생 역할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뭐 나이는 동생이지만 도준이 비록 하지만 사실은 태산이 지난 2년간 이 삶의 방향성을 더 심하게 놓지 않도록 지지해준 인물이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켜준 인물이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 같기도 하고 또 되게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든든함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네, 그리고 기루 배우님 팬분들 많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명태라는 영화도 너무 좋았고 거기서 갖고 있는 이미지나 또 이게 영화마다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되게 베리에이션이 넓은 배우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넓은 스펙트럼에서 도준을 어떻게 연기할까도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모아님께 질문을 하자면 모아와 태산은 서로에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연민, 사랑 등으로 발전하는 것인지 둘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다고 하는데 네, 모아 배우님, 달기 배우님한테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일단 모아와 태산의 관계는 절대 사랑의 뭐라 해야 되죠? 연애 감정이 있는 관계는 절대 아니고요. 모아로서는 태산이 뮤즈일 수도 있고 영감의 원천이고 어떤 모아가 갖고 있는 슬럼프로부터 그걸 잠시 잊게 해주는 좋은 유대 관계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태산 우지현 배우님께 말씀드리자면 친구 동생에게 마지막에 찾아가셨을 때 그 친구 동생이 사라져서 고맙다고 했을 때 밀려오는 감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천식을 가진 캐릭터이잖아요. 그 천식을 표현할 때 발성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셨는지. 네, 그 앞에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막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항상 하는 거는 아니라서요. 그때 찍을 당시에는 뭔가 좀 굉장히 곤란한 어떤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이 이제 그 오랜 시간 피했던 상대 앞에 이제 마주하면서 그 앞에 섰을 때 좀 도망치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마주하고 이거를 넘어가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어떤 얘기를 내가 용기 내서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들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이제 상대가 먼저 이제 해결을 해버리니 아무래도 저는 이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았나 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질문은 뒤에 질문은 그 천식 네. 발성에 대한 네, 사실 그 감독님께서 거의 배우들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그 감독님이 되게 많이 영화 전반에 대해서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좀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대사 한 줄 그리고 꼭 하나까지도 그 상상해보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1안, 2안, 3안까지도 이렇게 어떤 계획들이 다 서 있거든요. 그래서 천식도 그것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여러 가지로 알아보신 것도 있고 본인이 좀 알고 있는 것도 있어서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함께 사실 도움을 받아서 이제 조금씩 채울 수 있었던 디테일인 것 같고, 저는 확실하게 이제 그 제가 했던 것이 정확하게 잘 맞았나 안 맞았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제가 겪은 바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해보고 물어보고 해보고 물어보고 이제 확인해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독님이 좀 좋은 기준이 돼주고 많은 배우들 스태프들한테 어떤 분명한 영화적인 비전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도준아 이러면서 그 닉네임이께서 네 얘기해 주셨는데, 후반부에 도준의 대사 중에 춘천에서 일을 제의 받았다는 대사가 있어서 그때 하천에 있을 정말 먼 곳에 진우가 생각났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도준에서 네 진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준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떻게 생각하지? 곤란하다. 둘이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플갱어 같은 거. 만나면 안 되는 그런 거. 네네. 그러네요. 또 하필 춘천이네요. 네. 그러네요. 네, 혹시 지금 마이크 잡은 김에 그 감독님께 네. 질문이 있으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네. 네. 감독님께 질문 타임. 네, 배우님 하나씩 준비해 주시죠. 감독님께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감독님은 이런 질문을 싫어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끝난 건가요? 질문가? 네. 네네. 뭐 제가 하나 해보자면, 이분이 정말 많이 도와주시네요. 앞으로 강기루 배우 매니저할 사람이 김진유 감독님 뜬금없는 소리지만 나는 볼이 너무 잘 봤어요. 작년 최애 한국 영화 넘버 3예요. 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네. 김나경 감독님 작년 최애 영화 넘버 3는 뭐였는지. 네. 제가 영화를 봤던 시점들을 항상 다 까먹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영화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작년에 나는 볼이가 있었는데. 나는 버리는 뭐 부동의 1위고요. 네. 그렇죠. 올해 영화까지 이제 포함해서 좀 해보면 정말 먼 곳. 강릉의 봉준호, 김진유 감독장 이런 얘기.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 자리가 아니고요. 더스패드맨의 자리입니다. 네, 김나경 책임지고 계신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스트맨으로 사행시로 홍보를 해달라고 합니다. 배우님인데, 네, 관객분들께서 이것도 앞으로 강기루 배우가 매니저할 사람께서 하셨으니까 한 글자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더스트맨. 네, 시작해볼까요? 우리? 네, 더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스타일이 있는 영화입니다. 트로트는 없는 영화입니다. 맨 마무리해 주시죠. 맨날 봐도 재밌겠죠?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이렇게 팀워크가 좋네요. 네, 아까는 사실 저 대기하고 있을 때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도 봤거든요.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이제 제가 체력이 다 되고 있나 봅니다. 네, 네, 배우님들께 개봉 후에 공약 이런 게 있을까라고 묻는데요. 감독님을 포함한 1만 공약 한번 해보시죠. 네. 1만, 네, 저는 넘었습니다. 저를 비우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1만 공약, 1만이 되면 저 혼자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뭐 저희 다 같이. 편하시게 개인적으로 공약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미공개 컷 중에
혹시 미공개 컷 중에 뭐 도준의 얘기들을 네, 사실 조금 그 중에 도준이 갑자기 멍이 생기고 갑자기 다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걸어다니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중간부터 사실 삭제된 장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점프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장면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네. 네, 강기루 배우님 기루 배우. 공약 정말 많은 것도 있지만 더스트맨의 일만 1만이 넘으면요. 1만이 넘으면 저희 그 영화 속의 모습처럼 하고 그 비슷한 옷을 입고 그 비슷한 머리를 하고 GV를 한번 하죠.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적당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강하다는 말씀. 네, 그렇죠. 영화 속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네. 의자가 부서졌습니다. 네. 괜찮아요? 1만이 될 조짐이 네. 보이네요. 액땜을. 그러면은 저만 할게요. 동의를 안 구했으니까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 저희 집에 아직 태산 잠바와 도준의 파란 잠바가 있습니다. 네. 입는 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달기 배우님. 일만 공약. 뭐가 일만이 있을까요? 된다면 노래를 부른다든지 지부 현장에서 뭐가 되지? 그럴까요? 노래 부르기? 네, 좋습니다. 네, 일만이 되면 노래 부르기라고 하시니까 매번 오셔서 일만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유지현 배우님. 저요? 저는 좀 열심히 만화를 그려서 1만 축하 만화를 평소에는 10컷짜리로 그렸는데 20컷짜리로 그려서 올리겠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만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봤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네. 강기루 배우님께 어떤 치킨을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치킨을 보내주실 것 같아요. 매니저님이 네, 사주실 것 같아서. 네네. GL로 쿠폰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네. 저는 지금 얘기하시면. 네. 저는 양념치킨이요. 네네. 아무리 성대모사 한번 해주시죠. 김씨 아저씨 성대모사. 이찬원 씨가 극 중에 이제 네네 양념치킨이래. 이제 그거를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웃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니까. 네, 저는 양념치킨 좋아합니다. 좋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 배우님들께 물어보자면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감독님의 디렉팅에 대해서 만족하셨는지 이거는 저도 못하는 지점이어서 어떠셨는지 감독님의 디렉팅에 대해서 달기 배우님부터 네네 저는 매 테이크마다 연기를 똑같이 하질 못하는 배우인데 그거를 연습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실질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테이크를 되게 많이 가는 편이었는데 그거마다 집중력을 잘 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촬영을 좀 많이 했어요. 촬영 시간 안에 좀 컴팩트하게 가끔은 좀 오버되기도 하고 열심히 찍었거든요. 네, 감독님도 첫 장편이기도 하고 또 찍다 보면 불안하잖아요. 이 컷이 쓰일 수 있을지 또 편집 때 필요한 컷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은 감독님들이 타협을 하세요. 현장에서. 물론 다 같이 고생하고 그런 것 때문에도 있지만 근데 합의된 선에서 정말 놓지 않고 끝까지 오케이 컷을 위해서 뚝심 있게 가져가시는 게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이었어요. 본인도 춥고
또 본인이 꾸려놓은 환경인데 다 같이 고생을 하는 거 알면서도 어떤 합의된 울타리 내에서 끝까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게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예. 네, 강기루 배우님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어떤 현장에서 어떤 종류의 지병을 만나는 것은 좀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해요. 그거는 뭐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또 하나 힘든 일인 건 그게 만나기 되게 힘들어서 또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쩔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겪어보고 그래서 이제 되게 좁은 구멍을 배우가 통과하는 기분을 가져보면서 또 조금 더 나은 단계로 어쩌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럴 만큼 감독님이 영화를 끝까지 잘 완성했겠다는 어떤 의지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영화를 가장 1번에 놓고 대했던 그 열정은 정말 대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추운 겨울날 고생시키시고 네, 아주 대단하십니다. 제가 또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감독님 그 그림이 바람에 사라지는 장면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장면인 것 같다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표현했을 때 어떤 감정이 표현되기를 바랬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먼지가 날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장면에 이어서 그 나무 아래에서 태선이 심호흡을 크게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시퀀스의 연결을 보시면서 마음이 조금 깨끗해지는 느낌? 조금 위로가 된다면 더 좋을 것 같고 뭔가 그런 정말 회색으로 가득하던 이 더스트맨 세계에서 정말 녹음의 세계가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푸르고 파란 하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전환을 보시면서 시각적으로 환기되고 또 이제 마음도 환기되는 어떤 바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차기작을 궁금해하시는데 이건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요. 저한테는 안 좋은 소식인데 10분 정도의 우리가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여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친구와 작업하면서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사실 이때 좀 친해졌었어요. 그 전에도 물론 얼굴은 알고 있었고 몇 번 만난 사이이긴 했지만 이때 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친해졌었고 그리고 뭐 두 배우님 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더스트맨에 나오는 많은 배우님들이 사실 제가 평소에 좀 흠모하고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는 배우와 이제 현장에서 처음 만나서 연기하는 것은 또 굉장히 되게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것들을 내가 담뿍담뿍 받아가면서 이제 서로가 조금씩 다른 어떤 영역에서 이제 연기를 해보는 건데 그 즐거움을 이제 제가 혼자 찍는 분량이 많아서 좀 힘들만 하면은 이제 모아가 하루 와가지고 이제 즐겁게 이제 찍고 가고 또 좀 힘들만 하면은 또 도준이가 와가지고 하루 찍고 가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많이 이제 버티게 해주고 좀 어떤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저보다 더 의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되게 많이 배우면서 찍은 현장이었습니다. 네, 기루 배우님. 저도 현장에 친구가 있으니까 의지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뭐 매일 현장을 나오는 스케줄이 아니었는데 팀에 있지만 그래도 띄엄띄엄 촬영을 가면 낯설긴 하거든요. 그때마다 친구가 주인공으로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의지와 미안이 됐고 그리고 저는 도준보다는 조금 말이 없고 지연이는 태산보다는 조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에 쉴 때 이때 대화를 나눌 때가 되게 이게 장면과 이 현실이 너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준이는 태산에게 굉장히 의지하잖아요. 의존증을 보일 만큼 의지하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어쨌든 배우와 배우 사이에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 연기가 아무리 연기를 한다고 해도 좀 빈틈이 보일 텐데 그렇다고 제 연기가 빈틈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연기하기에 되게
했어요. 지연이를 보면 태산으로 보이고 또 그랬기 때문에 큰 힘이 됐습니다. 네. 그 신달기 배우님은 첫 장편 영화이잖아요. 그리고 긴 호흡을 하셨어야 되고 우지현 배우랑의 호흡도 한번 궁금하니까 네, 어떠셨는지. 그때가 제가 20살 때였다 보니까 일을 한 지 2년째였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제가 현장에 갈 때마다 항상 짧은 분량의 역할들이 많았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배우들이나 선배님들이나 뭐 스태프분들이랑 그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작업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더스트맨을 찍으면서 그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우지연 배우님이 갖고 있는 태도 정도면 아 저게 딱 적당한 태도구나 적당하고 따스한 태도구나 싶어서 그런 점들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강기로 배우님이랑도 예전에 가볍지만 짧게 만난 기억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강기로 배우님이랑은 여러모로 연이 많은 것 같아요. 동화에서 제 첫 작품인 동화에서 선생님으로 나오시기도 했고 더스트맨에서 같이 나오는 장면이 없긴 했지만 또 같은 작품을 하게 됐고 또 광고 현장에서도 마주쳤고 그래서 네. 동화는 그 잠깐 출연을 하긴 했지만 저는 배우라기보다는 제작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서 봤어요 계속. 어땠어요? 어떠셨나요? 동화의 신달기 배우님. 일단 처음 보는 배우였고 그때는 19이었나요? 18이었나요? 19살. 19살. 근데 사실 그 어른들이 사이에 와서 연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절대. 쉽지 않았죠. 네, 근데 겉에서 보기에는 오래 연기를 한 사람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뭐 내면에서는 굉장히 뭐 본인만의 싸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영화 너무 좋았고 또 스텝으로 일을 한 사람으로서 보람도 되고 그래서 첫인상이 되게 좋아요, 저는 이달기 씨한테. 그 이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부딪히진 않았지만 작품에서 좀 만나게 되고 또 언젠가는 꼭 작품에서 만나는 영화. 언젠가는 진짜로 한번 네, 대사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배우 지금 더스트아트에 대해서 어떤 지도를 받으셨는지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우지연 배우님과 신달기 배우님 어떤 그림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이제 도안을 받고서 이 그림을 그려라 해서 연습을 해가면 문제가 있었어요. 연필로 흰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실제로 먼지 위에 그릴 때는 그 반대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연필로 그릴 때는 이제 그림자를 칠하면 되는데 먼지로 그릴 때는 빛을 아니죠. 그 반대군. 아니죠. 그 빛을 그림자를 닦아내야 되는 건가? 아무튼 반전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머리가 아팠던 것 같아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고 또 이제 연필로 그냥 그릴 때는 수정이 쉽잖아요. 근데 더스트아트는 그 수정이 진짜 까다롭고 해서 진짜 많이 진짜 이 힘든 작업을 하시는구나 싶었죠. 네, 우지연 배우님. 네, 사전에 많이 이렇게 저를 훈련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잘 따라가지 못한 편이기는 해요. 그 원체 이게 그리는 손재주가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화 시켜가지고 부엉이면 딱 부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엉이만 파고 그 세면 세다 이제 이렇게 세만 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구간들을 잘 알려주시고 현장에서 이제 정확하게 쓸 것들이 있어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이제 찍기는 했는데 그
달기 배우님 말대로 이제 그 먼지를 조금 실패했을 때 다 닦아내고 다시 도포하는 동안 또 야외에서 이제 모두가 그걸 기다리고 하는 그 시간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술팀도 굉장히 곤혹스러웠고 다른 스태프분들도 정말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네, 그리고 촬영이 끝나고도 그려보신 적이 있으신지? 촬영 끝나고는 네 먼지는 쳐다도 보기 싫다. 진짜 먼지가 너무 많았어요. 모든 공간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진짜 집에 와가지고 씻으면은 콧구멍 이렇게 하면 이제 시커멓게 이렇게 나오고 했었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그거를 아까 조금 더 첨언을 하면은 그 미술팀에서 일부러 이제 이게 좀 들이마시거나 해도 덜 해로우라고 이제 비싼 콩가루나 아니면은 그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구해주셔가지고 그래 그나마 되게 다행이었죠. 그래서 어떨 때 먼저 확 이렇게 날리면은 이제 달달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제 네 그랬습니다. 네, 그 감독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작곡 과정에서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음원에 대해서 내일이 공개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작곡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1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함께 작업을 하는 기간이. 둘 다 장편 작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하게 기술적인 부분부터가 어렵더라고요. 이 나웃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부터. 그래서 음악을 만들어서 같이 분명히 의견을 교류하고 해서 같이 만들었는데 붙여보니까 또 안 어울리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또 새로 음악을 또 만들고, 근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저보다 더 음악 감독님이 더 완벽주의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엔 제가 이제 힘들어서 이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음악 감독님이 계속 네,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톤 앤 매너 잡는 게 일단 어려웠고, 네, 저희는 처음부터 클래식 음악보다는 일렉트로닉 계열의 음악으로 가자라고 정하고 준비했었고, 그래서 저희 음악 감독님 원래 클래식 기반으로 음악 공부를 해오셨던 분이신데 일렉트로닉 음악을 만드는 걸 이번에 새로 다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하신 거죠. 그래서 장편 영화의 음악은 확실히 단편 영화에서 음악 쓰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스터디하는 기분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영화 음악 만들었던 것 같아요. 좋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OST는 곧 저희 음악 감독님께서 발매하실 예정에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그 이벤트로 더스트리스라는 엔딩 크레딧에 들어가 있는 곡이거든요. 그 곡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를 아마 조만간 며칠 내에 공유할 것 같아요. 그거 다운받아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어쨌든 이 더스트맨이 제가 뭐 한 줄 표를 얘기하자면 과거를 보내고 현재를 이겨내는 영화라고 좀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방황하는 어떤 캐릭터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각자 어떤 방황의 시기,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궁금했어요. 각자의 개인이. 네. 저는 좀 주변에 있는 제 지인들에게 많이 칭얼대는 편입니다. 힘들면은 그냥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막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약간 힘들면은 가서 많이 칭얼거리고 그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다시 얻고, 나중에 또 이제 제가 좀 그들을 챙겨야 할 때 뭐 여지없이 이렇게 그런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서스름이 없고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제 이겨내려고 하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그런 귀여운 것들을 많이 봐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아니면은 뭐 산에 가거나 뭐 나무를 보거나 초록의 색깔들을 많이 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슬럼프라기보다는 그냥 상태가 안 좋을 때, 근데 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진실을 너무나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진실보다는 제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기 최면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요새는 아침마다 억만장자의 모닝 루틴을 모두 따라하진 못하고 4개 정도 따라하고 있는데 되게 보람차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안기로 감독님 슬럼프를 이겨내는 이겨내는 방식이 있다면 글쎄, 그 슬럼프라고 할 만한 뭔가를 사실 지금까지 경험한 적은 없는데 이게 제가 뭐 작아고 못한 건지 아니면 그런 경험이 실제로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대체로 좀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우울하면 그런 경우 거의 없긴 한데 그 자고 나면 괜찮아요. 다음날. 그래서 좀 자고 주로 그리고 저는 좀 매일 거의 매일 한 2-3시간씩 걷거든요.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걸으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하고 사람들 사는 거 보고 그러면 이렇게 평정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상태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감독님은 나중에 듣고요. 네. 그 차기 작가 뭐 이렇게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간단히 끝인사하면서 GV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단편 영화 2편을 찍어서 지금 편집 중에 있고요. 공개될 수 있을지 영화제가 되어야지만 단편 영화는 상영을 될 수 있는 구조다 보니 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장편 영화 다음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잘 되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첫 장편 영화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과 많은 배우분들이 이 영화에 정말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어요. 많은 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추위를 꿋꿋이 이기시면서 이렇게 영화를 완성될 수 있도록 도움 주셨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관객분들 만나 뵈서 너무 반가웠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앞으로 지금처럼 열심히 정해진 작품들을 촬영을 해 나갈 거고 뭐 공개적으로 보여드린 그러니까 오픈이 된 정보는 전주영화제에서 상영될 희수라는 장편 영화가 있고요. 뭐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은 공개가 될 때 여러 방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개봉 전에 이렇게 완전체가 모여서 GV를 하는 건 처음인데요. 좋네요. 그 촬영한 지가 좀 됐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또 하루 종일 오늘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더 괜히 오늘 더 친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4월 7일이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개봉을 하는데 주변에 친구들, 가족들 함께 영화에 대해서 얘기 나눠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차기작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선의 삶과 인생은 아름다워 정도이고 지금 사실은 공개할 수 없는 작품들이 굉장히 엄청 많고요. 그래서 많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저한테 너무 뜻깊은 자리였는데 제 첫 장편 영화가 개봉을 하기도 했고 처음으로 이렇게 언론 배급 시사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는 것도 처음이고 해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이렇게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방영 중인 이제 TVN 드라마 마우스를 이제 끝까지 열심히 잘 찍고 마지막까지 이제 좋은 인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이렇게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미리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긴 시간 앉아 끝까지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그것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뭐 되게 한 분 한 분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뭐 이렇게 짧은 감상이라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꼭 찾아보고 또 막 좋아하면서 저희끼리 돌려보고 할게요. 생각들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잘 돌아가세요. 네. 그리고 저 뭐지?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미흡하지만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네, 열심히 해보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돌아가시는 길 안전히 돌아가시고요. 4월 7일날 개봉하는 더스트맨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인사를 같이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인사와 함께 저희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